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톡 콘서트 드림북 코너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천문학 분야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고도 되게 흥미로운 그런 분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림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천문학을 친숙하고 또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생과 연구원 과정에서 천문학 관련된 책 두 권을 집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도 그 두 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천문학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천문학을 하늘의 시를 읽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라는 글은 아무렇게나 그냥 쓰는 글이 아니라 언어의 법칙, 어떤 운율에 맞춰서 의미를 담는 그런 글이잖아요. 천문학도 마찬가지로 우주 또는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천문학은 어떤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천체의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달력이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달력의 오차가 커지게 되면 농사와 같이 굉장히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하지만 현대 천문학은 조금 다른데요.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과학으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겠다. 온전한 자연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그 대하는 어떤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별, 또 별이 모여 있는 은하들, 은하가 모여 있어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우주, 우주와 우주론까지 굉장히 그 대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세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의 진로와 일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천문학 쪽으로 진로를 보통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천문학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거기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박사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또 더욱 다양한 어떤 연구 경험을 쌓다가 또 정규직 연구원이나 교수직으로 가는 것이 이제 보통의 진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자들의 일상은 되게 맨날 망원경이 눈대고 별을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관측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료 처리, 코딩, 그리고 제안서나 논문 등의 글쓰기, 다른 학자들과의 다양한 장소에서 미팅이나 학술 교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저의 어떤 세부 분야 연구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외부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은하라고 하면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모든 은하들을 통칭하고 있는 말인데요. 외부 은하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 은하를 모양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타원 모양이면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또는 분류칙 은하 이런 식으로 생김새에 따라서 은하의 모양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 분류는 굉장히 외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굉장히 그런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은하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가까운 나선 은하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은하 분류에 속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 해파리 모양처럼 생긴 그런 은하들 또는 은하가 굉장히 큰데 별빛이 굉장히 희미한 유령같이 생긴 은하들 그다음에 요즘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우주 망원경들이 멀리 있는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그런 관측 영역들을 촬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또 초기 우주의 은하들까지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서 소개로 넘어가서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천문학자들이 코딩하느라 바쁘다고 책인데, 이 책은 청소년 대상으로 질문하는 과학 시리즈, 라고 해서 약 10개 정도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문학 파트를 맡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개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구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천문학 1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천문대와 천문 관측, 그 다음에 천문 현상, 그다음에 태양계, 그다음에 별, 그리고 별빛이 모여 있는 어떤 은하, 그리고 은하 너머의 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다음에 우주를 눈에 담는 우리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질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뽑아본 것은 누구나 천문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질문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문학 연구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과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을 해서 천문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주된 예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나 분류 같은 건데요. 이거는 모양을 눈이 있으면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시민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이용을 해서 눈으로 그 수많은 외부 은하들의 모양을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예시로는 이 갤럭시주나 주니버스라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외국에서 만든 그런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등과학원에서도 시민과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과학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두의 은하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수만 개의 은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를 하셔서 나중에 연구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의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고? 라는 질문의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끼리는 굉장히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이제 안테나 은하 사진이에요. 이 안테나 은하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타원형인지 나선형인지 불규칙인지 전혀 모르겠는 이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이 두 개의 은하가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NGC 470, NGC 474라는 이웃한 은하들의 이미지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NGC 474 은하를 보시면은 바깥쪽에 약간 껍질이랄까요? 물결이랄까요? 약간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패턴들은 일반적인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은하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은하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 은하는 과거에 옆에 있는 이웃 은하하고 상호작용을 겪었구나, 충돌을 겪었구나, 충돌 사고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천문학의 흐름을 바꾼 숨은 공신들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명하고 싶었던 것은 약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에 존재했던 여성 천문학자 팀을 조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성 천문학자 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별을 분광을 하고 나면 분광 스펙트럼의 바코드처럼 어떤 패턴이 생기는 줄무늬가 생겨요. 이 줄무늬는 왜 생기냐면 별에서 나오는 별빛이 특정 파장대에서 별 대기에 흡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바코드 패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 개의 별들을 이 스펙트럼 눈으로 보고 바코드 패턴을 분류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이제 여성 천문학자들을 그때부터 고용해서 팀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게 이때 분류를 해가지고 별의 분광형 을 분류를 했던 그 분류 체계가 현재까지도 표준 체계로 인정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단순한 노동 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연구 프로젝트라도 이런 것들이 노력이 모이고 하면은 천문학에서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천문학의 흐름을 끌어온 숨은 공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서의 마지막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수 윤하의 오르트구름이라는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멜로디가 굉장히 청량한 그런 노래죠. 이 오르트구름이라는 노래는 실제 우주 탐사선의 여정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 어떤 탐사선일지 요 보기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고요. 네, 정답은 보이저호 탐사선인데요. 보이저호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인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인공 물체이죠. 현재 태양계의 거의 경계까지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보이저호에 대한 내용은 보이저호는 왜 골든 레코드를 싣고 떠났을까라는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1, 2호에 둘 다 이제 금박을 입혀 있는 레코드를 싣고 떠났어요. 이 레코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은 세계의 저희 전통 음악 그리고 지구의 자연, 인류의 문화, 우리가 인류야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를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레코드를 이제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이 레코드에는 이제 55개 언어로 이제 다정한 인사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저 너머의 생물들이여 안녕하십니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어떤 인사말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골든 레코드를 싣고돈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골든 레코드의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런 인사말들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문학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저호가 결국에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을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든 레코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레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는 인류라는 하나의 종이야 라는 것을 우리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보면 천문학의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이 우주의 법칙을 과학으로 밝히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우주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인류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과학 문화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너무 생소하게 느끼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천문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